자,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정치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헌까지 바꿔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는 당헌 80조라는 걸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쟤네들이 말하는 당헌 80조라는 게 뭐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자,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당의 직무를 맡으면은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 규정을 이제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저럴까요? 간단하잖아요. 부정부패 혐의로 조만간 제명의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미리 쉴드 치기 위한 보험을 들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걸려있고 엮여있는 게 이 양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부동산 개발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듯이 뭐 소고기를 사 먹고 초밥이나 샌드위치를 뭐 2인분, 3인분 시키는 게 아니라 20인분, 30인분씩 사가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뭐 아랫사람들한테 갑질을 했고 공무원들한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고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심지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사건에 관해서 핵심 참고인이 숨지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진 게 불과 2주,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7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벌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는 이런 것들,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무슨 한 6개월, 1년이 아니죠. 5년, 10년이 넘어간 사건처럼 취급을 받는 게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진짜 어떤 회의감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막 화가 날 지경이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애들이 지금 이렇게 뭐 당헌을 바꾸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들어오고 수사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거는 억지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물타기를 하면서 제명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에 관해 가지고 그 뒷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판에 많은지를 사실 저는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또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자기들의 당내 당헌 80조 내용 중에서 이제 검찰 등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됐을 때 당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바꿔가지고 기소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를 받기만 해도 원래는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더 쉽게 해가지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거대한 정당이자 제1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고 거기에만 온 힘을 다해 충성을 하도록 개인적인 사당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더 살펴보면 진짜 가관인데 여러분들 충격적일 텐데요.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의 심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징계 처분을 취소 혹은 이런 것들을 정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해요.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가 있고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이 긴데 좀 이렇게 끊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그러니까 자기들도 윤리심판원도 혹시나 불안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어떤 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거나 반대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도려낼 때 윤리심판원에서 쉴드를 쳐주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어떤 당내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를 기존의 윤리심판원 의결을 통해서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윤리심판원의 조사 후에도 확실히 자기들 친 이재명계가 장악하게 될 게 뻔한 앞으로의 민주당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모든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결정권을 지도부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실제로 그래서 당 안팎에서도 이런 거를 두고 당연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작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친문 계파가 점점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당 안팎에서도 물론 이재명 개인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저쪽 내부에서 그렇게 많지가 못하죠. 빨리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설 애들이 줄을 서고 있죠. 힘도 없고 숫자도 적고 목소리도 작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런 친 이재명계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원만 보호의 대상인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모든 의원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직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재명으로 굳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에서 강력하게 내부 단속을 하고 지금 지도부가 완전히 그 고삐를 잡아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게 현 정치판 야권 쪽에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생각보다 친문계파가 완전히 아예 힘을 못 쓰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어떤 조직력이나 그런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자기 사람들 챙기면서 이렇게 반조폭 같은 분위기로 자기 조직망을 강하게 끌고 가면서 반대로 또 반대파는 확실하게 겁을 주고 윽박지르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강한 투쟁, 열망,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열망, 욕구 이런 것들이 역시 이재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제가 칭찬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밑에 줄 서 있는 어떤 그 과거 비주류 대학생 운동권들, 이규 운동권들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권력 투쟁에. 당연히 더 절박한 사람이 어떤 이 치열한 승부에서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제발 국힘당도 좀 이런 어떤 치열한 어떤 그 의지를 좀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 가지고 하는 얘기 사담입니다. 자, 한편 웃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는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경제정책의 어젠다였죠. 소득주도 성장을 민주당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뭉근슬쩍 혹은 찌끈슬쩍 뺐다라고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 소득주도 성장, 즉 법적으로 강제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은 모든 국민들이 저절로 다 같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저쪽 애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죠. 강제로 임금을 올리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는 박살이 나버렸죠. 강제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의 빌딩, 건물, 아파트 단지들은 경비원이나 관리인들의 숫자를 줄여버리게 되었고 주차장에서는 무인 주차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었고 마트에서도 계산대 점원이 사라지고 무인 셀프 계산기의 도입이 가속화되었죠. 그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강제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늘리니까 당연히 벌어졌던 결과라는 겁니다. 무인화가 가속화되었죠. 식당 같은 자영업자들도 영세 자영업자들도 아르바이트생을 예전 같으면 2명 쓰던 거 1명밖에 못 쓰거나 그 1명조차 포기해버리고 부부가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가게에서 코피 터지게 일하는 국민 모두가 힘든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물가 상승은 덤이었죠. 솔직히 대한민국 코로나 오기 전부터 물가 오르고 있었잖아요. 폭등하고 있었잖아요. 내수 경제도 개판 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서민 일자리조차 꼭 필요한 은퇴 세대라든지 경제적인 약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두룩한데 그 어르신들이 수두룩한데 그 일자리조차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의 모습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뭐 물론 저쪽 진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마인드 수준이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 하나 뺐다고 사실 뭐 크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마인드의 수준이라는 게 다 결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단 야권의 권력 구도도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겨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